530. 원가가 6,000원인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서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정가는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가? 정가를 이제 X라고 둘게요. 10% 할인을 한다고 했어요. 10% 할인. 그래서 0.9X만큼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원가가 6,000원이죠. 이만큼이 이제 순이익인 거죠. 순이익. 순이익이 이 원가의 2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6,000원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래서 1,200원 이상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좌변이 0.9x고 우변이 7,200이니까 x는 최소 8,0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죠. 531. 원가가 5,000원인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을 정가의 40%를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기려고 할 때 원가에 최소한 얼마를 더해서 정가를 정하면 되는가? 그래서 정가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X에 40%를 할인해서 팝니다. 그래서 0.6X만큼 돈이 들어올 거고 이제 원가를 빼야지 순이익이 되겠죠. 그 순이익이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된대요. 그래서 좌변이 0.6X, 우변은 이제 6,000원 되겠죠. 그래서 X는 10,000원 이상 되겠네요. 그래서 원가에 최소한 얼마를 더해야 되냐? 최소 5,000원을 더해야 됩니다. 532번. 어느 학용품에 원가의 3할의 이익을 붙여, 이 3할은 이제 0.3인 거예요. 30%인 거죠.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하였다. 세일 기간 중에 1,500원을 판매하였더니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일 때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라. 원가를 X라고 놓을게요. 원가의 3할만큼을 이익을 붙였어요. 1.3x가 정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일 기간 중에 1,500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이만큼이 이제 판매가가 되겠죠. 이익이 원가의 10% 이상일 때 그러면은 원가 X만큼 빼줘야지 순이익이 되겠죠. 얘가 X의 0.1만큼 10% 이상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0.3x 빼기 1,500, 우변은 0.1x가 되겠죠.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0.2x가 1,50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7,500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의 최소값은 7,500원입니다. 533번. 어떤 물건의 판매 가격을 원가의 25%의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의 몇 %까지 할인하여 팔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원가를 A라고 둘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25%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1.25A만큼이 정가가 되겠죠. 거기에서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1 빼기 100분의 X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 A만큼 빼줘야 되겠죠. 이 금액이 원가의 20%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1.25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X, 우변은 1.2A가 되겠죠. 이제 A를 나눠버릴게요. 그럼 좌변은 1 빼기 100분의 X가 남을 거고 우변은 1.2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125분의 120 이렇게 되겠네요. 식을 정리하면 1 빼기 125분의 120, 우변이 100분의 x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x. 좌변은 125분의 5라서 약분하면은 25분의 1입니다. 우변은 100분의 x고 양변에 100을 곱할게요. 그래서 4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최대 이제 4%까지 할인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534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6이 x 더하기 10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2x 플러스 7, 우변이 x 플러스 10이고 좌변은 x 남겠죠. 이렇게 이항시키면 우변은 3만 남겠죠. 그래서 3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보다 크기 때문에. 535번. 가로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 이상이 되게 하려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두 번씩 있는 게 둘레겠죠.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는 14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가로가 10, 세로가 x, 얘가 14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4 이상이겠죠. 세로의 길이는 4 이상입니다. 536.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3이래요. 3이고 3이 이제 원뿔이 있대요. 이 원뿔의 부피가 42파이 이상일 때 원뿔의 높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높이를 이제 h라고 할게요.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3이겠죠. 자, 그러면은 밑면의 넓이는 9파입니다. 9파이 곱하기 높이 h 거기에다가 3분의 1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3파이 h입니다. 3파이 h 얘가 42파이 이상일 때 파이 약분할게요. 3으로 나누면은 14. 높이는 최소 14가 돼야 됩니다. 14입니다. 53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8, 높이가 4, 아랫변을 x라고 할게요. 이 넓이가 40 이하일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8 더하기 x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40 이하인 거예요. 양변에 나누기 또 2를 할게요. 20. 그래서 x는 12 이하입니다. 그래서 최대 12가 되겠죠. 538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 내려올 때는 시속 4로 걸어서 4시간 40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4시간 40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속이죠. 단위가. 시속일 때는 이 시간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4시간 40분이라서 4와 60분의 40. 그래서 4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4가 될 겁니다. 걸리는 시간이.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거리를 x라고 할게요.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입니다.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4분의 x겠죠. 총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4 이내로 내려와야 돼요. 양변에 곱하기 12를 할게요. 곱하기 12. 약분돼버리면 요거 4x, 얘는 3x. 우변은 14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7x 우변이 14 곱하기 4. 양변은 7로 나눌게요. 그래서 x는 최대 8km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539번. 동원이는 아버지와 함께 올레길을 산책을 하였다. 갈 때는 시속 4.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 그럼 갈 때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올 때는 x 플러스 1만큼이겠죠.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했대요. 산책을 하는데.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내면 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4분의 x, 내려올 때는 속력이 5였고 1km 더 길다고 했죠. 이렇게. 그때 이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이내. 양변에 곱하기 20을 할게요. 20을 하면은 얘는 5x, 얘는 4x 더하기 4, 우변은 40이 되겠죠. 좌변은 9x고 우변이 36이네요. 그래서 x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최대 4km까지 갈 수가 있었네요. 540.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5km로 걷다가 중도에 3호로 걸었대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총 거리 얘를 지금 10이죠.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도 요 지점까지 시속 5로 걸었다고 할게요. 나머지를 3호로 걸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때까지를 x, 요만큼 거리를 10 빼기 x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의 x일 거고 이만큼 걸린 시간이 3분의 10 빼기 x일 겁니다. 이때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이내예요.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x 더하기 50 빼기 5x 우변은 45가 되겠죠.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좌변은 5고 우변이 2x가 되겠네요. 그래서 2.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2번이 되겠죠. 541. A 지점에서 12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로 걷다가 도중에 6으로 뛰어서 4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을 하려고 한다. 몇 킬로 이상을 6km 시속으로 뛰어야 되냐. 그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총 거리가 12km예요.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제 뛰었다고 할게요. 이 거리를 x. 그러면 걸었던 거리는 12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속력이 얼마였냐면은 이겠죠. 이때는 6이에요. 그래서 더했을 때 총 시간이 4시간 이내로 돌아와야 됩니다. 양변에 곱하기 6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 빼기 x 더하기 x. 양변에 6을 곱할게요. 6을 곱하면은 3 곱하기 12 빼기 x. 얘는 x 24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36 빼기 2x 우변이 24가 되겠죠. 그래서 12 우변이 2x. 그래서 최대 6 이상을 시속 6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6km가 되겠죠. 542번 10% 소금물이 600g이 있어요. 10% 소금물이 600g이 있습니다. 그때 소금의 양은 60g이겠죠.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이제 물을 증발시키는 거예요. 소금물이 X만큼 줄겠죠. 그러면 농도가 15% 이상
진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15%의 소금물의 양은 600 빼기 x겠죠. 이때 물 증발을 했으니까 소금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60g으로 그대로겠죠. 그래서 600 빼기 x 분의 60이 이제 농도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 농도가 1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변에 곱하기 600 빼기 x를 할게요. 이거 사라지겠죠. 15랑 60 먼저 나눌게요. 4겠죠. 좌변에 400, 우변에 600 빼기 x. 그러면 최소 이제 200g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겠네요. 이항시키면은 543번 15%의 소금물 300g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금은 45g이 들어있겠죠. 이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요. 물을 더 넣어요. 물을 xg 더 넣었다고 합시다. 소금은 변함이 없겠죠. 농도가 10% 이하가 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때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가 되겠죠. 소금은 또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농도는 300 더하기 x분의 45가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 농도가 10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 양변에 곱하기 300 더하기 x를 할게요. 300 더하기 x 먼저 나눌게요. 그래서 좌변이 450, 우변이 300 더하기 x입니다. 그래서 150 이상의 물을 넣어야지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544번 20%의 소금물 100g에 소금은 20g만큼 들어있었겠죠. 이번에는 소금을 더 넣어요. 소금을 xg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도 xg만큼 넣을 거고 소금의 양도 x만큼 넣을 거예요. 그래서 60% 이상이 되게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100 더하기 x고 소금의 양은 20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100 더하기 x분의 20 더하기 x로 바뀌겠죠. 이때 곱하기 100 해주면은 %가 되겠죠. 이때 농도가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양변에 100 더하기 x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을 날려버릴게요. 양변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200 더하기 10x 우변은 600 더하기 6x가 되겠죠. 이항시키면 이 4x만 남고 이항시키면 400이 남겠죠. 그래서 x는 100g 이상 소금을 더 넣어야 되겠네요. 545 5%의 설탕물 200g이 있다. 5%의 설탕물 200g. 거기 설탕은 10g만큼 들어있겠죠. 이번엔 물을 증발시킵니다. 설탕물을 x만큼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설탕은 변한 게 또 없어요. 그래서 200 빼기 x로 설탕물의 양이 줄고 설탕은 그대로 10이겠죠. 이 농도가 8%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 빼기 x분의 10이 농도겠죠. 곱하기 100 하면은 얘가 8 이상입니다. 양변에 200 빼기 x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8 하면은 125예요. 우변이 200 빼기 x라서 x는 75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면 되는 겁니다. 545번 5%의 설탕물 200g이 있다. 5% 설탕물 200g 있습니다. 거기에 설탕이 10g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물을 증발시킬 거예요. 이제 x만큼 증발시키겠죠. 설탕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1 증발시킨 양만큼 설탕을 다시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x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8%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가 200이 되겠죠. 물이 이만큼 빠졌다가 설탕을 넣을 거니까 설탕은 10 더하기 x만큼 되겠죠. 그래서 농도는 200분의 10 더하기 x가 되겠네요. 그리고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얘가 8 이상입니다. 약분해서 이 10 더하기 x가 16 이상이네요. 그래서 x는 6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면 되는 거예요. 546 14%의 소금물 360g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9%의 소금물은 몇 g 이상 섞어야 되는가? 자, 지금 14%의 소금물이 있어요. 이제 360g 있고 이때 이제 소금의 양은 360 곱하기 100분의 1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9%의 소금물을 섞어요. 이 9% 소금물을 이제 몇 g 섞는지 모르겠죠. 얘를 구하는 건데 이때 소금의 양은 x 곱하기 100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섞어서 12%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360 더하기 x가 될 거고 소금의 양은 360 곱하기 100분의 14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360 더하기 x일 거고
분자는 360 곱하기 100분의 14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9가 되겠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입니다. 근데 이 농도가 12%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양변에 곱하기 360 더하기 x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00 약분을 할게요. 그래서 360 곱하기 14 더하기 9x. 우변은 12 곱하기 360 그리고 12x 되겠죠. 9x 이항시키면은 이거 날라가고 3x. 그러면 360 곱하기 14에서 360 곱하기 12를 하면은 720이 되겠죠. 720. 우변이 3x.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은 240 이상이 되겠습니다. 547번 4%의 소금물 400g과 8%의 소금물을 섞어서 7%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8%의 소금물은 몇 그램 이하를 섞어야 하는지. 자, 지금 4% 소금물이 400g 있어요. 그때 소금의 양은 16g이에요. 8% 소금물이 이제 Xg만큼 있어요. Xg만큼 섞어야 돼요. 그럼 그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8X가 되겠죠. 그 얘들을 섞어서 7% 이하로 만들래요. 그래서 400 더하기 X가 소금물의 양이겠죠. 소금의 양은 16 더하기 100분의 8X가 되겠죠. 분모가 400 더하기 X고 분자는 16 더하기 100분의 8X가 되겠네요. 양변에 곱하기 100을 하면 7% 이하가 된대요. 이제 양변에 곱하기 400 더하기 X를 합시다. 400 더하기 X. 그래서 양변을 정리를 하면은 1600 더하기 8x고 우변이 2800 더하기 7x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200 이하로 섞어야 되는 거예요. 548번 12%의 설탕물과 20%의 설탕물을 섞어서 14% 이상의 설탕물 600g을 만들려고 할 때 12% 설탕물 그리고 20%의 설탕물을 섞어서 14% 이상의 설탕물을 600g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설탕물을 몇 g 이상 섞어야 하는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12%는 600 빼기 x가 되겠죠. 그때 이제 설탕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600 빼기 x가 될 거고 얘는 100분의 20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100분의 12 곱하기 600 빼기 x 더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x가 되겠죠. 설탕의 양은. 자, 그래서 분모가 600이에요. 600분의 분자는 100분의 12 곱하기 600 빼기 x 더하기 100분의 20x가 되겠죠. 이때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얘가 14% 이상이 돼야 된대요. 분하고 정리를 하면 이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100을 곱해줄게요. 이렇게. 곱해주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7200 더하기 8x 우변이 14 곱하기 600 이렇게 되죠. 좌변에 8x 우변은 1200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x는 8분의 1200이니까 150 이상이죠. 그래서 1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549번 8%의 소금물과 12%의 소금물을 섞어서 10% 이상의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할 때 8% 소금물을 몇 g 이하 섞어야 되는가? 이 8% 소금물을 x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8% 12% 섞어서 10% 이상 이렇게 만들겠죠. 합해서 500 8%를 x 그러면은 12% 소금물은 500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8x 이때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500 빼기 x 이때는 둘이 합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500분의 100분의 8x 더하기 100분의 12 곱하기 500 빼기 x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0%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양변에 이제 500을 곱할게요. 그리고 100이랑 100 약분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8x 더하기 12 곱하기 500 빼기 12x 우변은 10 곱하기 500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면은 1000이겠죠. 이항시키면은 4x 그래 최대 250 섞어야 되는 거예요. 550번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한대요.
시속 4km로 걷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1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10분을 빼야 되겠죠. 1시간이 아니고 50분 안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에 5시간 이내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해야 되는가, 그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갈 때도 4분의 x겠죠. 돌아올 때도 4분의 x. 그때 걸리는 시간이 6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양변에 곱하기 2를 하면은 3분의 5가 되겠죠, 최대. 551번, 수환이가 집에서 도서관으로 갈 때는 분속 80m로, 돌아올 때는 분속 100으로 걷는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이죠. 8분이고 왕복 26분 이내에 돌아왔다면은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최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책 빌리는데 8분이니까 걷는 시간은 총 18분이겠죠. 18분. 그래서 도서관까지 거리를 또 x라고 둘게요. 분속 80이니까 80분의 x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100분의 x로 돌아오겠죠. 그때 걸리는 시간이 8분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변에 곱하기 이제 400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5x, 얘는 4x가 되겠죠. 우변은 18 곱하기 400 이렇게 되겠네요. 좌변이 9x라서 9랑 18 나눌게 200. 그래서 x는 최대 800m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552번, 찬호가 영화관에 갔다가 상영시간까지 1시간 10분이 남았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갈 때는 시속 3, 올 때는 시속 4로 걷고 점심 먹는데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 시간이 얼마 걸려야 되냐면은 70분에서 30분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40분이에요. 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시간 안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속력이 3이었죠. 3분의 x, 돌아올 때는 4였죠. 4분의 x. 총 걸리는 시간이 3분의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변에 곱하기 12를 할게요. 4x 그리고 3x 되겠죠. 그래서 우변은 8이죠. 7x가 8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x는 7분의 8 이내로 갔다 와야 되는 거죠. 553번,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였다. 동생은 시속 4km, 형은 6으로 걸었을 때 형이 동생을 추월하는 것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인가? 그 형이 걸린 시간을, 따라잡는 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할게요. 그럼 형은 6x만큼 위치에 있겠죠. 형이 출발하고 x 시간이 지나면은 6x의 위치에 있겠죠. 동생은 형보다 10분 더 먼저 출발했으니까 x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단위를 시간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시속이 얼마였냐면은 4겠죠. 그래서 형이 간 거리가 동생이 간 거리보다 뭐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일단 양변을 정리를 해볼게요. 6x, 이번에 4x 더하기 3분의 2. 좌변이 2x가 되겠죠. 이항시키면 우변이 3분의 2. x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이 지난 후에요. 554, 민성이랑 정윤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서로 반대 방면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한 명은 이쪽으로, 한 명은 이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민성이는 시속 4, 정윤이는 시속 2로 걸을 때 2km 이상 떨어지려면 이 거리가 지금 2k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시속 4km로 걷고 있고 한 명은 2km로 걷고 있잖아요.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할게요. 시간당 벌어지는 속도가 6km겠죠. 6x가 되겠네요. 얘가 2 이상. 그래서 x는 3분의 1 이상인 거죠. 그래서 20분이 555. 자동차로 놀이동산에 가는데 집에서 출발하여 놀이동산에 도착하기까지 시속 120으로 달리면 시속 80으로 달릴 때보다 5분 이상의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한다. 집에서 놀이동산까지 시속 80으로 달릴 때 최소한 몇 분 걸리는지를 구하시오. 그래서 집에서 놀이동산까지 거리를 이제 x라고 할게요. x km. 시속 120으로 갈 때는 120분의 x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시속 80km 달리면은 80분의 x만큼 걸릴 거예요. 이 걸린 시간의 차이가 60분의 5 이상이면 되겠죠. 양변에 곱하기 240을 할게요. 그러면은 3x, 얘는 2x, 우변은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0km 이상.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거리가 20km만큼 떨어져 있을 때가 이제 최소겠죠. 그러면은 최소 몇 분이 걸리냐? 시속 80으로 달렸을 때 80분의 20이니까 4분의 1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60이라서 15분 걸리겠네요.